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제에서는 나흘 만에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교원 연수를 받은 학교 교장과 교감도 확진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법 시행 첫날 현장 점검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활강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복원 논란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개월째 멈춰섰던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도 연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방대학 연속기획. 오늘은 수도권 학생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대 국고 보조금 문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에서는 불과 나흘 만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도내 초등학교 교장, 교감 6명과 그 가족이 감염돼 일부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긴급 전환됐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의 한 고등학교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교직원과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한창입니다.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개월 동안 잠잠했던 인제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0일. 불과 나흘 만에 감염 환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11일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한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과 지인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인제군 전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폐쇄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인제군 관내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종교시설, 경로당 등 414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해 나갑니다. 교육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교장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중 지난 11일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2일 교원 연수를 함께 받은 도내 교장과 교감 등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교육계에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3일 하루 동안 도내 24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13일 원주에서 5명, 강릉과 속초에서도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이날 오후 3시 현재 강원도 내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17명에 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원주에 집중됐던 지역사회 확산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감염도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었지만 더 신경 쓰게 되고 이제 그래요. 요새 아직 갑자기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많이 불안해요. 확진자가 급증한 인제군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중앙대책본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못 박은 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 첫날 지자체들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관설동의 한 카페. 보건소 직원들이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손님들. 점검반이 다가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설명합니다. 대화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게 주인에게도 새롭게 시행되는 법 내용을 안내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3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마스크뿐 아니라 지자체가 내린 각종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당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이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 해당 사업주는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 장례식장, 영화관, 임의용업 등 14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시위장, 그 밖에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인 원주시는 이곳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이용자가 안 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만 또 영업주분들의 책임 과태료도 있기 때문에 영업주가 더 신경을 써서 업장 내에 마스크도 비치해놓고 오랜 거리두기 생활화로 마스크 착용에 몸에 밴 시민들은 법제화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10만 원씩 벌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우선 안전을 위해서 또 같이들 써야 되겠죠. 모든 사람. 그러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 부족이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예외 상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13일 기준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370명을 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문자 발송이 늦다는 불만 여론이 잇따르자 재난문자 운영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원주시는 오전 7시에서 8시 확진자 동선이나 오전 중 긴급 협조 사항을 송출하고 오전 8시에서 밤 9시까지는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발송하며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확진자 동선과 다음날 긴급 협조 사항을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야 시간에는 건물 붕괴, 대형 화재 등 대피가 시급한 상황 이외에 재난문자 발송은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 남대천 일대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지점에서 10km 안에는 237개 농가에서 닭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채취 지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범인의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릉 남대천에는 지난 3월 올해 첫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꼽힙니다. 실제 지방대학생 1명이 받는 국고 보조금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하는데요. 위기의 지방대학 연속기획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세워진 충남도립대. 대통령 공약으로 설립된 만큼 개교 초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충남도가 운영을 도맡은 뒤부턴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론 기반시설 확충 등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나마 전국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목적성 사업비는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 대학들과의 힘겨운 경쟁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대학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단순히 인재 육성의 기관으로 바라보는 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실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격차는 상당합니다. 2018년 사립대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입니다. 지방은 181만 원으로 수도권 38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1996년엔 수도권의 70%였는데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겁니다. 대학별 지원액을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곳이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는데 지방은 포항공대 한 곳이 유일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으로부터 연구 등을 의뢰받아 얻는 수익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학생 1인당 산학협력 수익은 38만 원으로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평가를 통한 선별적, 차등적 지원이 대학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여 년 넘게 지금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 지원 방식이 확대되면서 일정적 성과도 있지만 폐단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학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폭을 좀 확대하고 지금과 같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목적 지원 사업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등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활강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복원 논란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 기구까지 설치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멈춰섰었는데 연내 재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정선 가리왕산. 당시 선수들을 실어 나르던 곤돌라는 멈춰섰고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슬로프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는 가리왕산 복원 논란. 올림픽이 끝났으므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일부 시설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벌써 3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합의기구를 통해 곤돌라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이후 회의는 중단된 상황. 연말 전에는 일단 협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당장 이게 답이 나올지는 어쨌든 그 민간위원장님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일단 개최는 해봐야 알 것 같고요. 문제는 가리왕산 복원 논란의 핵심인 곤돌라 존치 여부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간 협의회는 12차례나 열렸지만 산림청은 원상 복구를, 강원도와 주민들은 시설 활용을 고수하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오는 21일 전후에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처음에 저들이 100번 양보했던 곤돌라 운영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알파인 센터 전체를 이제는 보존을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은 수일 내로 조만간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3년을 끌어온 정선 가리왕산 복원 논란. 연말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의 13차 회의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고성 해양 신충수를 활용한 절임 배추 생산이 본격화됐습니다. 고성군은 해양 신충수 특화산업단지 내 시설에서 하루 최대 절임 배추 10톤씩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고성군이 지난 2018년부터 2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준공한 것으로 연말까지 판매 목표는 400톤입니다. 고성군은 해양 신충수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농수산물에 신충수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올해 학생 1인당 83만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올해 26개 사업에 17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했는데 2천여 명의 학생을 나누면 1인당 83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이 지원한 교육 경비는 학교 급식 7억 8천여만 원과 교복 구입비 1억 3천만 원 등입니다. 양양군은 지난 2007년부터 교육 경비 지원 사업과 학교별 대응 투자 사업 등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교 운동장을 활용한 비대면 달빛 자동차 극장이 14일 오후 5시 평창 봉평 달빛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이번에 상영작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한국 단편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은 행사 1시간 전부터 사전 예약 차량을 우선으로 50대를 선착순으로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2021년 공공일자리 53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휴폐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태백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할 방침입니다.